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음원 수익 미정산 갈등 소식이 들리면서 가수 김한선의 정산과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논란이 재조명됐습니다. 가수 김한선은 1986년 데뷔했는데요. 1998년까지 13년간 정산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 달 평균 10억 원,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벌었는데 수익금 행방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 매니저는 한국 최초 여성 매니저이면서 김한선의 이모로 알려졌죠. 김한선은 과거 한 방송에서 1998년 이모와 결별까지 수익을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는데요. 당시 집이 2~3천만 원에 살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이면 집 3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집값으로 본다면 대략 한 달에 30억 정도를 벌었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김한선 매니저는 이모부 빚을 갚는 데 돈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모부는 사업을 한다면서 14억 원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김한선은 성인이 돼서야 정산이 잘못된 걸 인지하고 이모와 결별했고 여전히 여자 솔로 가수로 단연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은 저작권료 문제가 있는데요. 조용필의 히트곡 상당수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때 팬들이 빼앗긴 저작권을 되찾아오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고추잠자리, 창밖의 여자 등 31곡의 저작 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가요계의 인식이 낮으면서 이런 부당한 계약을 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계약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가요계의 인식이 낮은 데다 조용필은 당시 착오가 있었다면서 저작 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 체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미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용필은 공연 때 31곡을 불러도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용필 노래를 들으려면 공연에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과거 저작권에 대한 가요계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승기, 김한선의 사례처럼 가요계에서는 소속사와의 음원 미정산으로 갈등을 보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수 박효 씨는 1999년 데뷔 이래 소속사와 연이어 갈등을 겪었는데요. 최근엔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로부터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래퍼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를 정산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들은 자신을 대리하는 소속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음원 수익과 출연료 등 수익금을 모두 소속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정산 내역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데뷔해 무명의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 소속사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속사에 의존하게 되고 일부 소속사는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정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팝이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계약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무명 시절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음원 미정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산 문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